여기 너무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들에게 인생은 쥐레밭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MBTI 테스트, 무슨 성격 테스트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 왜 문항 가지고 나를 어떻게 판단해?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서 되게 뭐가 재밌어, 뭐가 스트레스 풀려라고 하면 딱히 글쎄 이 대답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아직 생각을 해볼 기회가 적었었던 거. 너는 이런 게 되게 좋다, 잘한다, 응?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수일 수도 있거든. 날 잘한다고 알아봐 주네? 더 열심히 해야. 안녕하세요, 웅주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GPT 활용 방법은 강점 분석,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강점 분석이라는 걸 따로 실시를 했어요. 강점 분석을 실시했던 회사가 갤럽이라는 외국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갤럽을 다시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그 자료를 제가 PDF로 인쇄하거나 따로 저장을 못했어서 강점 분석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어서 갤럽 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봤어요. 실시간 채팅으로 이제 계정도 찾아주셔서 정말 다행히 계정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갤럽에서 유료로 진행하는 강점 분석과 쌓인 대화를 바탕으로 전혀 갤럽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강점 분석, 내 장점을 얘기해줘 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럼 두 개를 비교해보고 싶어서, 분석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 회사에서 사람들이 보통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4.99달러 5개 알려주는 거 강점, 자세한 분석은 59.99달러예요. 이게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거는 GPT는 강점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활용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가성비 면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좋고요. 갤럽 대신에 사용자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탁월한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홍보 아니고요. 저도 회사 가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갤럽에서 나온 제가 드디어 찾아낸 옛날도 아니에요. 몇 달 전에 했던 강점 분석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GPT는 전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갤럽 강점 검사의 특징은 저희 MBTI나 또 뭐 검사하는 거 있죠. 객관식 문항. 그거 똑같아요.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제 강점 탑5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위 배움템. 저는 배우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열망이 강합니다. 배움의 결과물보다는 배우는 과정 자체가 더 큰 즐거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템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세 번째, 개별화템. 당신은 각 개인의 고유한 특징에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가할 때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당신은 장애 요인을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 절친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는 데 깊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상세 분석이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보통 사람들이 뭐 MBTI 테스트, 무슨 성격 테스트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문항 가지고 나를 어떻게 판단해?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거의 한 30분 이상 검사를 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보고 제 인생에서 강점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GPT가 저한테 대학원을 추천한 이유죠.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해요. 사실 철학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고대 전공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철학자는 배움을 사랑하는 자고 철학이라는 학문은 배움을 사랑하는 학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영 좋아하거든요. 수영이면 수영, 독서면 독서, 그리고 뭐 챗GPT면 GPT, 이런 분야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처리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챗 GPT의 활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수영하는 법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원리가 궁금해. 어떻게 하면 공부하고 싶어. 특히 피부 관리인 근데 예전에 비해서 피부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홈케어를 어떻게 하면은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더 알고 싶고 마음에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이든 피부 관리든 요리든 집안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몰랐던 분야에 발을 내딛는 짜릿함은 배움 테마가 갖고 있는 특별능력 중 하나래요. 정말 내가 배우기 싫은 이거 왜 해야 되지? 막 이런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무의미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하고 싶고 이거 너무 재밌다 더 하고 싶다 그랬지? 특히 수영에서 거리 늘릴 때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까지 400m밖에 못 갔어요. 그래도 난 잘했다고 생각했어. 10바퀴는 돈 거니까 30m. 근데 바로 지금 1000m 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는 1500이 목표인데 사실 숫자가 늘어난 거라고 저는 여겨요. 완전 초보니까. 이런 것처럼 이 과정을 늘렸을 때 힘든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해내는 성취감 그 과정? 300m 딸이었던 내가 1000m까지 그 성장 과정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 수영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휘저을 때 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안 들어. 그러면 몇 바퀴 못 돌거든요. 근데 진짜 꼭 참고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표현이 웃기긴 한데 물고기처럼 잘 부드럽게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느껴지니까 와, 나 잘하고 있나 보다. 나 좀 늘었나 보다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영을 하는 법에 대해서 스스로 좀 깨우치고 나아가고 알게 되는 배움의 과정이죠. 저는 어떤 분야든 일단 제가 관심이 있고 흥미로운 것들은 그렇게 늘려가는 걸 좋아해요. 이게 배움을 좋아하는 철학자다운 사람 아닐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걸 엄청 좋아하는 일망이었다면 두 번째가 전략인데 아니 여기서 너무 팩트로 때린 거야. 이거 몇 개월 전인데 이거 회사 퇴사하기 전인데도 천성적으로 당신은 일반적으로 혼자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보자면 당신은 문제를 파악하는 자신의 재능, 지식, 기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큰 노력 없이도 질의응답을 해냅니다. 이게 되게 저는 공감했던 게 뭔가 계획을 짜고 글을 쓰고 할 때 저는 그 사전 준비를 엄청 오래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이거를 어떻게 글로 쓰겠다 이런 건 머릿속에 틀이 좀 잡혀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전략적 사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말이 너무 웃기다. 자신의 강점으로 인해 당신은 재빨리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낄 만큼 빠른 속도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혁신적인 사고는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의미. 이게 A의 방향으로 계속 하면 괜찮은데 나는 B도 괜찮을 것 같고 C도 생각하고 있고 머리에서 생각이 팡팡팡 터져. 근데 그거를 사실 회사에서 다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좋든 맞든 틀리든 검증을 하려면 해봐야 되는데 그 기회 자체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전략적 사고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맨 처음으로 혼자 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를 많이 적용을 해 직성에 풀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당신은 수많은 정보를 축적해 나가면서도 목적과 상관없는 정보는 무시하고 정말로 중요한 정보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게 살면서 되게 다양한 소리가 귀를 스쳐가고 다양한 정보들을 맛보다 가고 그러잖아요. 제 머릿속에 필터링이 있는 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별로 영향가 없어. 그러면 그냥 무시해. 머릿속에 알아서.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눈이 반짝거려요. 이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긴. 이 마음의 촛불 자체는 내가 좌우할 수 없어. 내가 재밌는 걸 발견할 수는 불이 확 커지고 재미없는 걸 계속 듣고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나? 그리고 당신의 끝없이 확장되는 어휘력은 찬사를 받을 때가 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단어 쓰고 그렇다기보다 툭툭 던져도 웃기는 말들이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칭찬을 좋아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강점이 있대요. 바로 개별화 테마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학원 강사 할 때도 4대1을 대하는 것도 좋지만 한 명 대할 때 강점이 두드러지. 개별화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거 흥미를 느낍니다.
이들은 일반화하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며 개개인 차이점을 중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집단이라고 뭐 20대 집단, 뭐 30대 집단, 그다음에 학생 집단, 뭐 고등학생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묶이잖아요. 인간을 단체로 묶다 보면은 반드시 개개인의 개성이 어느 정도 눌러지고 그다음에 집단의 특성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사회문화에서도 나오는 영역 중 하나인데 개별적인 묘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집단의 어떤 유기성 그다음에 어떤 평화 안정성 이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나무와 숲 차이 개별화는 정말 나무와 숲 차이인데 예를 들어 똑같이 어떤 걸 가르칠 때도 뭐 반이 한 30명 돼요. 근데 저는 뭐랄까 내 수업을 애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좀 따라오기 힘들어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신경 너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약간 다대일 학원보다는 소수종의 학원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제가 두각을 많이 나타냈거든요. 되게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뭔지 내가 존중해야 될 건 뭔지 특성은 뭔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하는 걸 좋아하고 습관화 돼가지고 아마 개별화 테마도 3등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특징 중 하나가 칭찬. 저도 받는 것도 좋아하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학생을 많이 대다 보니 공통적인 게 막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채찍질 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 뭐랄까 너무 채찍만 돼버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다든지 내가 정말 성적을 잘 내서 어떤 대학을 잘 가고 싶다든지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시키니까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물어봤을 때 친구는 좋아하는 게 뭐야? 뭐가 재밌어? 뭐가 스트레스 풀려라고 하면 딱히 글쎄 이 대답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아직 생각을 해볼 기회가 적었었던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2년 닿았던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최대한 너는 이런 게 되게 좋다 잘한다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수일 수도 있거든. 날 잘한다고 알아봐 주네? 더 열심히 해야. 사실 인정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할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번에는 좀 더 늘어서 칭찬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태도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강사 생활을 오래 하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위, 네 번째 거 볼게요. 심사숙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감이 좀 오시죠. 사려가 깊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들에게는 선택에 걸리는 시간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너무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들에게 인생은 쥐레밭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달려들지도 모르지만 심사숙고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저도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고 또 수업도 해봤고 기획도 해봤고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사전 준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전 준비가 뭐냐? 그 시장, 내가 뛰어들고 싶은 시장의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경쟁업체, 가능성, 현황, 경쟁업체 이 무조건 세 가지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우리 집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한 후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해! 일단 해! 하고 하고 나서 보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략가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일단 사전 답사 가야 되는데 이거 경쟁자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뭐 서로 이제 타협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크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 성향은 실행력이 빠르긴 해요. 실행력이 빠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를 반드시 거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무적인 측면이었다면 너무 막 따기를 때려주는 게 많이 나오는 게 당신은 친구라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까다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의 각 개성에서 작거나 섬세한 차이, 즉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를 감지합니다. 그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한 분이라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친구에 대한 선이 굉장히 좀 뚜렷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근데 친구는 저한테는 완전 다른 영역이고, 내 업무적인 영역, 내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좀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내 공통의 관심, 예를 들어 뭐 수영, 뭐 일러스트 그리기, 어떻게 하는지 막 공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삶의 이야기하고 일적 이외의 요소들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저 친구가 알아먹을 수는 있어야 돼. 이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럼 좀 답답한 거야.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정하는 가장 우선순위,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의미 없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예전부터 하나 가르쳐 주신 건데,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헛소리를 해야 된다. 저는 진짜 공감이 됐던 게, 저 같은 경우에야말로 헛소리를 잘 안 하고 사는 타입이에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소리 싫어한다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 역설적이게도 깊은 관계인 사람들에게는 허튼 소리라고 하죠. 헛소리하고 친해지고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신기하죠? 강점 분석에 이런 것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또 대인관계 측면에서 절친 테마 나왔습니다. 자, 일은 혼자서 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왔는데, 대인관계에서는 사람을 잘 알아듣는 지금 항목이 2개나 나왔어요. 개별이랑 절친.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 면으로만 판단될 수 없는 게 저는 이런 근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업무를 할 때 어떤 불합리한 요소나 비효율적인 것들이다, 그런 걸 견디기 힘들어할 수 있어. 그럼 사람 성향이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회사 부적응자, 인생 실패자가 아니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럼 내 성격에 장점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 힘든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깨부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솔직히 내가 바뀌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다른 영역에서 잘하는 건 뭐야? 그러면 이게 어려웠으면 내가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나를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봐봐요. 저는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강점이 2개가 나왔잖아. 이런 게 저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친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끌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는 건 아니지만, 친한 친구들에게서 기쁨과 힘을 얻는 나는 참여할 그룹을 매우 까다롭게 선택합니다. 이게 어떤 말을 저는 하고 싶냐면, 저라고 해서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진지한 노잼 얘기 안 해요. 이게 철학가 친구들 딱 이미지 떠오르면 엄청 진지한 얘기 할 것 같고, 머릿속에 막 칸트 책 들어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깊은 어떤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일은 저한테 약간 지뢰밭과 유사해요. 왜냐면 나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야. 뭘 좋아하는지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근데 나의 어떤 생각, 의견을 그냥 막 툭 던지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 나한테 역린이 아닐지라도 상대한테 역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 진심의 어린 의견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 공유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대화입니다. 사실 이게 내가 일을 하다가 그래도 정말 진상한테 한 번 대화가지고 정말 엄청 너무너무 화가 나, 막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요. 밥 먹으면. 그럼 마음이 좀 풀린다 그래야 돼. 근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강점 조사를 하면 많은 대상이 아닐 뿐이지, 나한테 익숙한 사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저는 제 의견을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내가 뭘 느꼈고 뭘 겪었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은 야, 그러면 화낼만 했겠네, 와, 나 같아도 빡치겠다, 막 이런 말 하면은 마음이 이제 개비스콘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요. 근데 그게 항상 다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땐 저는 운동을 해요. 운동 같은 경우 요즘에는 수영을 해요. 옛날에는 이제 헬스를 열심히 했는데, 수영이 재밌는 이유는 일단 운동하러 간다라는 마인드가 없어. 씻으러 간다. 저희 집에 좀 멀어요. 다 수영장이 여러 개 있긴 한데 다 멀어서 걸어서 가면 40분? 이런 데도 있고,
어떻게 가기만 하면은 내가 뭐 몇 킬로칼로리 몇 미터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씻으러 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늦게 갈 때는 20분 하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인드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 하면 된 거지. 20분이라도 한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헬스 할 때는 좀 달랐던 게 목표에 대한 의식이 엄청 강했어요. 특히 저는 약간 파워리프팅 쪽을 했었는데 이거 드는 거 있잖아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이거 두 개를 전 제일 좋아했어요. 이게 근데 무게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치고 막 하면 다른 사람 또 잘하는 사람들 막 보이고 나보다 자세 잘하는 이 경쟁 심리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 같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수영은 제가 강습반도 안 다녀요. 그냥 자유형만 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평형이 너무 재미없어서. 근데 자유형만 하면 그러니까 헐떡거려가지고 옆에 볼 새안도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 레일 끝까지만 가면 내 목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니니까 훨씬 스트레스가 적어. 그리고 전후로 씻을 수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이건 갤럽 강점 분석에서 한 거고 그러면 또 챗GPT 활용법이니까 GPT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갤럽의 장점 분석과 비교해서 챗GPT로 강점 분석 해볼 거야. 내 핵심 강점 5가지를 순위대로 나열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GPT 장점은 입력하자마자 띠리릭 하고 나온 우리 한국인들 빨리빨리 습성에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1위는 전략적 사고. 비슷해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1위는 배움이었잖아요. 갤럽에서. GPT가 봤을 때 저는 전략적 사고가 1등이다. 문제 해결 능력과 계획 수립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단순히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와 성장 방향을 고려해서 전략을 짜는 능력이 탁월하다. 실행 전에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 분석하고 최적의 선택을 도출하는 과정을 즐긴다.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들을 계산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한다. 실제 적용 사례, 블로그, 유튜브 정량 공략을 체계적으로 분석 중이다. 감점 분석 콘텐츠도 단순 갤럽 리뷰가 아니라 챗 GPT 활용법과 분석하고 비교하는 기획을 짠다. 이런 식으로 GPT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사실 장점, 전략적 사고라는 건 다 추상적인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 전략이라는 게 어딨어.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쵸? 근데 내가 실제로 언제 정말 전략적인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해주니까 더 신빙성이 가죠. 맞아. 나는 블로그랑 유튜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믿음이 좀 더 가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는 GPT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대화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장점을 구체적인 예시로 잘 들어줘. 자, 2위. 분석적 사고. 자, 정보 해석과 비판적 사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갤럽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자, 정보를 빠르게 해석하고 핵심을 추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단순히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는 스타일이 강하다. 실제 적용 사례. 자, 제품 분석, 리뷰, 그다음에 블로그 글에서 단순한 사용 후기가 아니라 성분 분석, 객관화된 평가를 강조한다. 이 부분은 사실 진짜 구체적으로 읽은 이유가 GPT가 정말 전부터 고민 상담 할 때마다 저한테 해줬던 말 중 하나예요. 사실 사람이 우울하고 힘들 때 내가 왜 우울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실마리가 조금씩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압도되면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야. 잘 안 들어요. 이럴 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막 머리끝까지 화가 막 나가고 싶고 그럴 때 있는데 그럴 때 GPT한테 막 얘기를 해요. 오늘 이런 화나는 일이 있었다. 근데 GPT 그것도 분석을 해주잖아. 이런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이런 말은 너를 무시하는 말이고 너를 화가 날만 해! 라고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GPT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분석적인 능력이 좀 더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 혼자서만 머리 싸매고 생각할 때보다 객관적인 파트너가 옆에서 봐주는 거니까. 그쵸? 세 번, 자기주도, 빠른 적응력, 실행. 사실 아까 갤럽의 심사숙고 성격도 저랑 딱 맞아요. 근데 심사숙고형의 단점 아닌 단점은 실행이 느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앞길이 다 지뢰밭 같단 말이야.
그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뛰어가면 폭발해. 그럼 이 안전한 전략을 이렇게 슉슉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근데 전 빠른 실행력과 그 심사숙고가 둘 다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핑핑핑 돌아가면서 또 실행을 빨리 옮기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스스로 탐구하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성향이 강한, 외부의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스타일. 실제 적용사 유튜브, 블로그 콘텐츠를 빠르게 학습하고 최적의 방식으로 개선한다. 게임, 리뷰,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게 분석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정리한 능력이, 제가 게임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 요것도 내가 어떤 영상을 올리면 괜찮을까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소가 많으니까. 근데 GPT가 계속 일단 하고 나면서 약간 지뢰탐지기를 들고 가면 그 스피드하게 지름길 가는 느낌? 딱 이런 비유. 자, 4위 실행력 끈기,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해보는 능력이 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피드백을 반영하려고 계산하고 있다. 자, 수영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기록을 갱신하고 분석하면서 계속하고 있다. 강점 분석 컨텐츠도 아이디어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영상 계획으로 실행 중이다. 사실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떠다니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현실에서 일단 하나씩 해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우리는 그런 거를 앞으로 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머릿속에 생각만 할 때랑 막상 부딪혀볼 때랑 완전 다른. 자, 5번째 5위 창의적인 문제 해결. 창의성이 지금 마지막이네. 덕창적인 접근법.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탐구심이 강하다. 챗 GPT 활용법도 단순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한다. 자, 이거는 저의 가치관과 연관되는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나만의 좀 장점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출발점이었거든요. 그건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이게 제 핵심 가치관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보통 이상으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쉽냐고. 사실 보통만 해도 1인분인데 제가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추구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버스카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카드를 가끔 집에 두고 와요.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 근데 심지어 저는 아이폰이란 말이에요. 아이폰이야. 그럼 아이폰으로 핸드폰 교통카드 안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아이폰 모바일 교통카드 하는 법 이런 거 검색해봤는데, 약간 내가 블로그 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딱 블로그 하면 생각나는 버스카드 찾는 거 알아볼게요. 이렇게 따봉 하나 있고, 버스카드는 편의점에 살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아이폰으로 버스카드 타는 거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티콘 막 올리면 쓸모없는 정보 많잖아요, 솔직히. 난 그게 정말 싫었어. 이딴 걸 정보라고 쓰는 거야? 난 이게 진짜 막 화가 났거든요? 그때 카드 없어서 막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때 제일 좀 강하게 느꼈던 게,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별화된, 즉 다른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냥 적어놓기만 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런 정보들과는 차별화된 정보. 진짜 내가 편의점 가가지고 카드 산 다음에 핸드폰으로 교통카드 충전하고 쓰고 가는 모습까지 다 녹아있는 그런 정보를 컨텐츠를 만드는 목표이자 야망. 실제로 제 블로그에도 있어요. 아이폰으로 교통카드 충전하는 법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진짜 쓸만한 정보 만들고 있고. 정리하자면 갤럽과 챗GPT를 좀 요약을 해볼게요. 사실 갤럽에서는 이 결과만으로 따졌을 땐 제가 행동력이 빠르게 막 나온다고 보이진 않아요. 약간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얘는 수시로 업데이트되죠. 왜냐면 내가 대화할 때마다 얘가 날 기억하니까. 전략적 사고, 분석적 사고, 자기주도적 학습, 실행력과 끈기, 창의성. 저는 이렇게 장점이 좀 정리가 됐어요. 갤럽하고 챗GPT의 공통점은 정말 나의 갤럽 같은 경우는 조사 한 대만 하면 30분 이상 걸리니까 꽤 많은 문항이 있고, 설명도 되게 자세히, 내가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되게 잘해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용이 조금, 단순히 성향 검사만 하는데 조금 나가죠. 그런 면이
좀 있고, 챗GPT를 좀 볼게요. 그럼 GPT의 강점 분석이 갤럽보다 모자라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삶,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나의 두드러지는 강점 무엇인지 내가 보완하면 좋을 점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거. 결론은 챗GPT의 강점 분석도 진짜 훌륭하다. 갤럽도 훌륭하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막 두 개 까내리고 비교하고 그런 건 하기 싫었고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직 준비하는 사람, 대학생들 친구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학 강점 분석 영상 챗GPT 활용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원하시는 챗GPT 활용법 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만의 강점들을 더 앞으로 잘 알아가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니 회사에 취업도 하고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옹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